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9학년 대학 분석 2부 오늘 보셔야 될 대학교는 동국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방송으로 서울시립대는 아마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요. 또 입학사정관분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또 뭐 설명회도 참여해보고 하면서 서울시립대의 주요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서울시립대는 생각보다 그렇게 전형이 많은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고요. 동국대학교는 두 가지 전형을 아마 비교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장 추천이랑 두 번째 두드림. 이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동국대학교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전통적인 종합전형이고요. 1단계로 2.5에서 3배수 정도를 뽑고요. 그리고 서류평가로만 일단 선발을 한 다음에 면접이 30%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면접은 서류 신뢰도 면접입니다. 뭔가 뭐 대학교에 대한 전공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 자기소개서나 아니면은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활동들이 정말 우리 학생이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서류 신뢰도 정도의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 서류 평가 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뭐 지원 동기, 진로계획, 자기주도 학습 능력, 전공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인성 및 사회성은 뭐 공동체 의식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좀 보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인성 안에 뭐 성실성으로서 뭐 반장 역할이나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겠죠. 전공적합성,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적합성이 솔직히 좀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보여드릴 학교와 전공적합성이 좀 중요한데 전공적합성이라 그래서 무조건 뭐 전공에 다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 준비를 한 게 있으면 그걸 꾸준성을 갖고 계속 진행하고 어떠한 계획성을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는 건 이건 이제 세부 능력 부분에서 좀 많이 체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어떠한 뭐 성적이 좀 낮다라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그걸 극복해내는 모습이나 아니면 자기 뭐 공부 방식들 이런 것들 진로계획, 진로활동이나 자율활동에서 체크를 할 거고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자소서 4번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뭐 그런 뭐 장래희망 쓰는 부분에 희망사유 있잖아요. 그거랑 뭐 학과랑 좀 연관성이 있다라면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서류로 평가를 해서 두드림은 1단계에서 배수를 잘라내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는 전형인데 자, 그러면 두드림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들어왔을까요? 자, 어떤 것을 중요시 보냐면 자막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학습 주도성과 기초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수학 역량과 전공 관심도에 대한 학습 경험이래요. 자, 학습 주도성과 기초 학업이 있는데 자, 학습에 관한 부분보다는 전공 수학 역량이란 게 뭐냐면 전공과 관련된 전공 교과나 아니면 전공에 관련된 적합성의 비교과 활동들 또한 전공 관심도의 학습 경험들 그러니까 전공에 관련된 비교과나 아니면은 전공 교과 과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 아이가 공대를 간다면 수학이나 물리를 더 높은 평가를 할 거고 어문계열을 간다면 영어나 국어나 제2외국어 이런 비중 쪽으로 좀 그러니까 어떠한 전공성 부분을 좀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학습 능력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전공에 관련된 부분을 훨씬 보다 보니까 확실히 합격하는 학생들의 등급이 학교장 추천보다는 약간 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 등급입니다. 보면 교과 등급인데 1등급과 2등급과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인데 지금 분포대가 2, 3등급 아이대가 좀 높게 나타나요. 그래프를 좀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그래프를 저희가 음영을 좀 바꿔서 넣었으면 훨씬 잘 보이셨을 텐데 일단은 가능하면 뭐 자막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막으로 어떻게든 넣어 드릴게요. 그런데 그냥 보셔야 될 게 뭐냐면 1, 2등급 아이들의 퍼센테이지는 10%에서 15%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2, 3등급의 합격선이 보통 50에서 60%를 넘어가고 있고요. 3, 4등급이 되면서 다시 20%대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두드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2, 3등급대 아이들이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3, 4등급 아이들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5, 6등급이 되면서부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건 동국대학교는 생각보다 특목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 요 밑에 보시면 일반고, 자공고,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이 합격한 비율인데 대부분 뭐 70% 이상이 다 일반고 학생 중심이라는 건 동국대학교는 그런 특목 라인을 많이 타진 않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5, 6등급 아이들의 합격선보다는 2, 3등급대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다는 걸 봐서 우리 학생들이 만일 전공에 대한 학업이나 전공 학업이 조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내신이 조금 뭐 3등급 초반 정도 되는 학생이 만일 전공 교과만을 따졌을 때 만일 제가 뭐 경영과를 간다면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좀 보겠죠. 그러면서 그 점수가 조금 뭐 2등급대가 형성된다면 두드림 전형을 지원하시면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성을 좀 중요시 보는 이 전형이다 보니까 기초 학업보다는 전공에 따른 첫 번째 학업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전공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어느 정도로 좀 해놨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갖고 지원을 하면 되고요. 생각보다 특목고보다는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점수 분포 때는 2, 3등급 그리고 3, 4등급 같은 경우도 좀 지원하는 학생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합격선이 형성되지만 거의 그래도 우리 아이가 만약 전공성이 좀 있다면 4등급대 아이들도 한번 도전은 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렸던 게 두드림이에요. 그러면 동국대학교에는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전형이 또 하나가 바로 학교장 추천입니다. 오늘 특기자 같은 거 다 뺐어요. 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일괄배수, 1배수로 모든 걸 뽑고 일단 면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와 이 자소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자 1배수로 뽑고 서류평가 100%로 한꺼번에 다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면접이 없으니까 배수로 잘라낼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좀 기초적인 학업이 좀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아까와 좀 틀리게 전공 수학이나 전공의 관심도보다는 어느 쪽으로 학습 주도성과 기초 학업 쪽으로 많이 쏠려서 평가를 하고 있죠. 왜? 학교장 추천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학교에서 공부 내신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아이들을 추천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공부를 좀 해요. 뭐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개초반 정도 되는 아이가 전공에 대한 비교과가 좀 낮다라면 두드림보다는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했을 때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면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수로 잘라낼 필요가 없고 그만큼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정말로 중요한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학업에 대한 부분들 내가 어떠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전공에 대한 부분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학습을 주도해내고 무엇인가 학업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중심으로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지면 훨씬 좋겠네요. 자,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확실히 아까와 다르게 1, 2등급과 2, 3등급이 있으면 1, 2등급 아이들의 합격률이 30에서 40%까지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두드림이 한 10%대였다면 지금 30, 40%까지 올라갔다는 건 학교장 추천을 받는 아이들은 1등급에서 2등급 개초반 아이들이 좀 있다. 그리고 동국대 성격상 솔직히 완전 그러니까 완전 상위권 아이들이 지원하는 학교는 아니다 보니까 2, 3등급 아이들도 한 50% 정도 대신 3등급, 4등급 때부터는 거의 합격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학교장 추천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추천을 받다 보니까 1등급에서 2등급 그리고 2등급 뭐 중반까지 3등급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3등급이 형성되기는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1, 2등급 아이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고 아이들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80% 이상이 다 일반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특목보다는 일반고에 좀 완전히 정규 라인은 아니지만 그 밑에 받쳐있는 아이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학교장 추천과 두드림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초 학업을 중심으로 보는 학교장 추천과 전공 학업을 중심으로 보는 두드림으로 나눠지고 전공성의 비교과나 이런 걸 좀 더 따져보는 게 바로 두드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과 두드림은 뽑고자 하는
선발 인재상이 완전 다르고 선발하고자 하는 기준선이 틀리니까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가 도대체 어디에 더 잘 맞는지, 두드림인지 학교장 추천인지 이것을 한번 잘 따져보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바로 학교장 추천과 두드림의 동국대학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볼 대학교 서울시립대입니다. 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교가 크질 않아요. 가보면 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고 좀 소박한 학교긴 합니다. 인원도 그렇게 많이 뽑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등록금이 싼 국립대학교라는 거죠. 등록금이 문과 아이가 제가 작년에 학생이랑 만나서 소주 한 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보낸 학생이랑 소주 한 잔 했을 때 한 120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등록금보다 훨씬 싸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등록금이 싸고 학교가 조금 이미지가 깨끗하죠. 거기다가 서울시에서도 좀 많이 지원하는 학교로서 이제 좀 행정이나 뭐 교통 그쪽이 조금 강하고 세무학과는 거의 탑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시 입시 전형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냥 교과 전형이라는 논술은 그냥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최저가 되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시립대에 대한 교과 작년 등급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조만간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서울시립대에 저희가 지금 교과 전형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 올려드릴 건데 아마 그 데이터보다 작년 대비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 대비 지금 계산을 하고 있긴 한데 최저가 완화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은 아이들이 합격 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올라간다라고 좀 예상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봅니다. 이게 수능 전에 보는 거랑 수능 후에 보는 게 솔직히 좀 틀려요. 그거는 논술 방송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때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일정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수능 전에 보는 건 작년과 똑같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율이 어마어마하고요. 걷다가 이제 논술 시험장 분위기가 어떠냐면 되게 많은 아이들이 앉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도 되게 높은 편이고요. 거기다가 요번에 논술 전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학교장 추천이 폐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아마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건국대학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서울시립대 논술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표가 나옵니다. 문과는 표가 나오는데 그 표풀이를 완성하면 합격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학교장 추천을 받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고 일부의 아이들이 지원을 했다라면 학교장 추천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할 수가 있겠죠. 어따 수능 전이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고 되게 실질 반영률도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쉬운 학교는 아니에요. 논술로. 그래서 서울시립대는 제가 논술로 그렇게 추천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솔직히. 자, 이제 봐야 될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런 전형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전형 중에 전형이 좀 단순하죠. 서울시립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식으로 뽑는지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만 좀 제대로 얻어가도 성공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 100% 일정 배수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정 배수인데 저희가 합격한 아이들의 이 배수를 따져보니까 한 2배수 정도 뽑는 것 같습니다. 시립대에서 2배수 정도를 일단 뽑아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 서울시립대는 면접이 50%가 들어가는데 이 면접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다른 학교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의 평가하는 그 점수가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로, 웬만하면 제가 그런 얘기하죠. 면접 갖고 뒤집기 정말 힘들다고. 서류 신뢰도 가지고 서류 신뢰도로 점검하는 기준선을 잡다 보니까 솔직히 면접 잘 봤다라 그래서 뒤집어집니다 라고 보통 말씀 안 드리는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면접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면접을 정말로 잘 보게 되면은 밑에 있다가 약간 올라가면서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 서류,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100% 일정 배수 한 2배수 정도 뽑는데, 일부 학과가 조금 더 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학과들은 좀 더 뽑습니다. 뭐 2명 뽑는데 4명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2단계는 1차 성적에다가 면접을 보는데 면접 비중이 좀 높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립대 같은 경우는 면접 준비를 솔직히 조금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서울시립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전공적합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공적합성의 어떠한 기준선을 서울시립대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학과마다 어떠한 전공성을 갖고 어떠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기준선을 지금 홈페이지에다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컨쇼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입시 자료에다가 제가 이걸 방송 찍기 전에 올려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시 자료 안에 학생부 종합전형 학과별의 인재 중요 사항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갈 학과를. 자, 하나의 학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죄송해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 사회 역량으로 나눠지는데요. 학업 역량은 뭐 기초학업에 대한 내신이겠죠. 내신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성적 추이, 그리고 대학 전공 기초 소양이 뭐냐면 대학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에 맞는 교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성적 추이를 통해서 보고요. 잠재 역량은 다학제적 전공 수학 열의와 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이었는데, 뭐 자기주도적 역할이나 아니면 학업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뭔가 진행하고 발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사회 역량은 인성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나 시민윤리, 그리고 협동했던 의사소통 능력, 다 똑같습니다. 4대 요소로 우리 아이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컨쇼에서 항상 말하는. 그런데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 그리고 이 사회 역량을 학과마다 인재상, 그리고 뽑고자 하는 기준선을 학과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는 학교가 서울시립대예요. 그래서 자,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국사학과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좀 하는 아이겠죠. 학업은 역사 관련 한국사, 동아사, 세계사 교과의 성적을 좀 중요시 보겠죠. 그리고 언어적인 국어와 영어의 교과 성취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좀 수학을, 그렇다고 뭐 수학이 7, 8, 9등급을 찍는 건 아니지만 6, 7, 8, 9등급은 아니겠지만 한 3등급에서 4등급대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역사나 언어 같은 경우 한 2등급대, 1등급대 후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수학을 약간 못하더라도 그 부분 다 감안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국사학과 들어오잖아? 그러면 수학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다 감안해 줘 라는 학과마다의 인재상이 있더라는 거죠. 잠재 역량으로는 역사적 사고 능력들, 그러니까 생기부 안에 우리 아이가 역사적인 어떠한 뭐 문헌을 찾아보고 사료를 조사하고, 또한 역사에 관련된 어떠한 전공 적합성에 맞는 활동들, 이런 비교과 활동들 같은 것들을 좀 한 부분, 그리고 사회 역량에선 협업. 왜 그러냐면 국사학과 같은 경우는 얘네가 답사를 많이 가요.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친구들과 의사소통과 아니면 팀을 리더해가는 어떠한 팀적인 그런 구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 역량에서는 협업, 그러니까 협동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창의력, 이런 것들을 겸비한 학생들을 뽑겠대요. 그러니까 국사학과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인재상과, 그러면 두 번째 학과를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의 학과는 생명과학과입니다. 자, 자연계예요. 아까 문과이었다면 지금 자연계인데, 첫 번째는 기초과학 교과를 본답니다. 아까는 역사나 아니면은 언어, 뭐 국어나 영어 이런 거를 중점으로 봤다라면, 당연히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기초과학, 그러니까 과학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수학은 잘해야겠죠. 자연계 아니니까. 근데 기초과학 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하대요. 그러면 첫 번째 생명 잘해야겠네요. 그죠? 두 번째 물리도 잘해야 되고, 세 번째 화학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과학은 잘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전체적인 과학 점수가 좀 높게 형성이 돼야 돼요. 대신 그거에 비해서 조금 뭐 영어나 아니면은 그 기타 과목들 중에 좀 생명과 좀 멀게 느껴지는, 뭐 1학년 때 뭐 사회 같은 것도 배우고, 또 2학년 때도 뭐 어떠한 사회나 이런 사탐 과목을 배웠을 때 그런 성적보다는 이 성적이 조금 더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사탐 과목이 뭐 4등급이 나와도 우리 아이가 과학 성적이 1, 2등급대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요. 잠재 영역에서는 생명 현상의 원리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어떠한 생명과학에 대한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갖고 비교과 활동들을 어떤 체계를 갖고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들이 있는지, 그래서 과학적인 소질을 보고, 사회 역량에서는 그러니까 협동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성실하고 창의성이 있는 학생이라는데, 이런 성실성에는 뭐 인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어떠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꾸준함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과학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과의 뭐 이런 뭐 창의적인 무슨 과학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노력하고, 뭐 이런 어떤 우리 아이의 성실하고 창의적인 이런 활동들을 보니까 의사소통 능력보다는 또 다른 모습들, 그러니까 어떠한 꾸준성, 계획성 이런 것들을 훨씬 중요시 본대요. 자, 두 개의 학과, 국사학과와 생명과학과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인재상이 틀립니다. 이 인재상, 학과마다의 인재상을 저희가 지금 컨쇼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으니까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서울시립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솔직히 서울시립대가 중요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학과마다의 인재상을 좀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4대 요소가 인재상에 어떻게 묻어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좀 보면 되고요. 자, 시립대의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립대는 자기소개서 2번이 있어요. 그죠? 자기소개서 2번은 우리 너 학교에서 활동한 거 중에 자랑할 거 3가지 한번 자랑질 해볼래? 이거 쓰는 건데, 모집 단위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 학과별 인재상을 기반으로 해서 쓰면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그 학과에 맞는 인재상에 이제 적합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소서 2번에다가 그 인재상과 비슷한 전공 라인을 집어넣어서 어필을 한다면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 3번 같은 경우도 협력과 공동체의식 이런 거 쓰는데 전공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나 이런 거 써도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3번에다가 봉사활동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시립대는 봉사활동보다는 어떠한 전공성, 내가 뭐 어떠한 뭐 학술대회를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수상을 팀으로서 뭐 구성해서 한다거나 이런 전공과 관련된 부분. 그런데 이 전공성도 어디서 찾으라고요? 모집 단위별, 아까 학과별 인재상 보고 거기에 맞는 전공성을 포함해서 협력하고 뭔가 해결해내고 갈등을 이겨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쓰면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에 부모님 직업이나 배경 이런 거 쓰시면 큰일 납니다. 솔직히 서울시립대가 솔직히 좀 일부 그게 용납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부터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님 직업이나 이런 배경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빵점 처리한다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국대학교와 서울시립대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알려드렸는데, 동국대학교를 지금 잠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동국대학교는 학생부,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과 두드림이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 좀 틀리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은 최저로 완화되고 논술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을 폐지했기 때문에 좀 엄청난 경쟁률과 좀 쉽지 않은 논술 학교가 됐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과별 모집 단위 인재상이 틀리니까 그거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학교가 뽑고자 하는 어떠한 중점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두드림을 제가 보여드릴 때 학과 점수를 보여드린 이유는 학교장 추천과 두드림에 아이들이 지원하고 또한 지원한 아이들이 분포대가 다르다라는 건 그만큼 기초학업을 보는지 전공학업을 보는지 그거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우리 아이가 2등급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생기부가 별 내용이 없는데 뭐 생기부는 4, 5등급 수준이라면 합격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 정상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아이들이 합격한 등급대의 그 수치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몇 개 대학교는 중요시합니다. 몇 개 대학교는 중요시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중요시하는 이유가 대신 대부분의 상위 학교일수록 솔직히 그러니까 상위 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동국대학교랑 시립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3부 방송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